옵티머스는 다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도 갖고 있지 않은 발가락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그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격투기 하면요 그 로봇 금지시켜야죠. 실제로 브렉스루는 결국에는 이 AI가 우리 현실로 들어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피규어 AI로 우리가 더 많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같이 이제 결합이 될 텐데 이미 그게 또 진화가 되고 있죠.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사실은 뭐 여러 번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 뭐 손의 자유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시장은 좀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제가 5월달에 생각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5월달에 제가 거대한 브렉스루, 그러니까 이 돌파구를 봤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이제 도지에서 그만두고 와서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 내로 테슬라의 궁극의 옵티머스의 목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기억 나시나요? 혹시 예, 얘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체 그 테슬라의 그 지능 부분, 인텔리전스를,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인텔리전스를 담당하는 것은 기초는 FSD랑 동일해요. 네. 하지만 파인 튜닝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단을 올라갈 이유도 없고, 자동차는 뭐 쓰레기통 갖다 비울 필요도 없고, 자동차는 뭐 차 끓일 필요도 없고, 자동차는 저기 이렇게 큰 도구 떨어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네네. 전선줄 뭐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특히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전설줄의 하네스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동차에 보통 배선. 배선 작업 2kg나 넘게 들어갑니다. 네. 이런 거 소나타에도 그랜저에도 제네시스에도 2kg 넘게 들어간 이 배선 작업을 다 사람이 하고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도 정밀해야 되지만 뇌도 좋아야 되는데 이 진화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교육을 할 때는 그런 파인 튜닝한 교육은요 모션 캡처라고 해서 인간의 머리에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헬멧 이상한 거 반짝반짝거리는 걸 쓰고 손에도 이상한 걸 쓰고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로봇이 쫓아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 100명 투입해가지고 중국이 더 빠르겠죠. 막 사람 인해 전술로 막 10,000명이 체육관에서 막 연습하고 뭐 그럼 막 쫓아가겠죠.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동상 보고 이렇게 동영상 보고 배워버리면 우리가 춤 배우듯이. 그러면 얼마나 빨리 배우고 있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동시에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거 그냥 다 틀어주면 되잖아요. GPU만 있다라면. 얼마 전에 그 옵티머스 봇이 춤추는 영상이 공개돼가지고. 네. 춤추는 것까지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5월 셋째 주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의 AI를 담당하는 사람이 X.com에 트윗을 올립니다. 예.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1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은 드디어 학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인칭 관점, 즉 모든 영상이겠죠. 이것이 그 다음 과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뭐냐면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쉽게 유행하는 단어는 물리 AI. 물리 AI. 원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줄여서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만이 AI를 발전시키고 있었죠. 언어 모델이 거대 언어 모델이 하면서 언어 모델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토큰을 스토카스틱하게 통계적으로 추론해내는 것이 기본적인 언어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물리 모델의 특징,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보고 들음으로써. 사람이 유튜브 보고 배우듯이. 그렇죠. 우리가 사진 보면 저 산이 멀리 있는 거네. 네네네. 근데 어린아이가 처음에 모르죠. 네.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실제 배우는 걸어가 본 경험, 뭐 롯데타워 저거 보고서 잠실에 있는 거, 크니까 가깝네? 아니죠. 우리 걸어가 봐서 알죠. 저거 2시간 걸린다라는 거. 네네네.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오래 걸린 이런 것을 경험 속에서 내가 듣고 봄으로써 눈과 귀로 감각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월드 모델의 창시자인 페이페이리는 뭐라 그랬냐면 이 최초의 생물이 생겼던 거는 진화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둠이 빛이 됐을 때, 빛이 생겼을 때 보게 됨으로써 이 유기체 동물들이 진화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둠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 자체로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월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그것을 구글의 I.O.를 보면은 개발자 연례를 보면은 물리 AI하고 즉 월드 모델과 언어 모델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미나이 라이브예요. 제미나이 라이브를 보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한국도 무료 사용자 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앱에서 깔아서 앞에 카메라로 비치면 앞에 몇 미터 앞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혹시 얘기해줘라면은 3m 앞에 어떤 물건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물을 쉽게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걸 육성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 거리가 3m라는 걸 측정을 해주는 거죠. 비전 처리를 해서든 물리 AI를 통해서든. 그러면서 이미 언어 모델에 물리 AI가 구글도 결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건 비전 처리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형일지 무엇일지 이제 물리 AI가 결합되기 시작하는데. 박사님 혹시 핸드폰에 있나요? 제미나이 카메라에? 네. 여기서 이 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네. 라이브가 켜졌고 여기서 카메라를 클릭을 합니다. 허용. 그럼 밖에 이제 보이시죠? 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라이브 방송 송출 화면을 보고 계시네요.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이 나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카메라와 TV 화면 사이의 거리는 약 2에서 3m 정도 되어 보여요. 고마워. 딱딱 그 거리인데. 네. 이제 이렇게 재미나이가 해주잖아요. 카메라로 해서.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은 다 2D입니다. 2D죠, 여러분. 2D로부터 거리감을 얘가 느끼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챗 GPT도 앞에 뭐 있어? 이거는 뭐 책입니다, 카메라입니다 정도는 알려주는데 이제는 거리감까지. 네, 거리감까지 하고 공간감을 알려주는 거고 저것이 어떤 물체이고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저거를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쓰레받기가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서 쓰레받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빗자루가 가야 된다.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 깊이와 심도와 이거를 1인칭 관점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3인칭 관점인데 자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게 2019년에 더 비터 쓴 레슨이라고 여러분들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되게 유명한 캐나다에 있는 인공지능학자가 쓰죠.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 거에 모든 숱한 노력은 다 좌절되고 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가 그냥 짱이다. 즉 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만 자동화시켜서 강화학습을 시켜줄 수 있으면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능이 진화한다라는 걸 그 비터 레슨이라는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3인칭 관점을 포괄한다는 건 모든 유튜브 영상을 얘기할 거고 여기에 있는 2D 영상을 가지고 3차원적, 4차원적 공간에서 3차원적 공간이죠. 인간이 활동하는 것, 휴머노이드가 활동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순간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가팩토리에도 또 지금 있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뉴욕에도 네. 데이터 센터가 있고 물론 X.AI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서 유튜브 영상을 돌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휴머노이 성능이 저는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처음에 GPT 같은 그게 것도 언어 모델이 생성형 LLM을 만들 때도 언어 데이터를 막 때려 넣으니까 얘가 말을 글짓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네. 건데 네. 로봇을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뭐 따로에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랑 컴퓨터 파워 전기다 그냥 때려 넣어라고 하면은 로봇이 이제 보고 배운다. 그렇죠. 그런 수준에 왔고 지금 그러한 브렉스루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고 지금 그건 뭐냐면 월드 모델과 언어 모델이 결합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월드 모델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완성된다면 전 그게 브렉스루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만 갖다 주면은 휴머노이드의 퍼포먼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봤던 휴머노이드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번 5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기술의 브렉스루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카메라 가지고 네.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저 모니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핸드폰 상에 있는 뭐 TOF나 이런 뭐 레이저나 적외선을 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가 비전 처리죠. 저 정도 센싱이죠. 네. 모니터 크기랑 카메라 크기면은 이 정도 거리 계산 나오겠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카메라에도 다 이미 비전 AI가 들어가 있어요. 애플이건 갤럭시건 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리감을 측정해서 얘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기술, 비전도 여러분 머신러닝의 일종입니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저 물질에 대한 어떠한 저기 예를 들면 라이브 송출 기계라는 거 이건 비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언어 모델도 좀 결합되어 있고요. 멀티 모달에. 네. 그리고 월드 모델이 결합되면서 저 물체가 움직이는지 내가 가는지 이거에 대한 상호작용에 따른 어떠한 반응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월드 모델이 이제 담당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로봇으로 들어가면 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네. 네. 쓰레기가 지금 굴러가고 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 바람이 불면은 저 정도 바람 크기가 저기서 불고 있는데 저것이 여기까지 오려면 속도가 몇 초 걸리고 그때 되면 내가 이거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물건이 날아가겠구나. 나중에 네.
벚꽃 떨어질 때 사람보다 로봇이 벚꽃을 더 잘 잡을 수도 있겠네요. 꽃잎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쪽에서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게 그래서 저쪽에 있는 깃발이 막 흔들리는 강도와 물건의 강도를 보면 우리도 느끼잖아요. 저거 진짜 강한 바람이다. 예. 그러면 나 도망가든지 숨든지 해야 될 정도도 아니면 저 정도는 내가 견뎌봤지. 이런 것이 이제 물리 AI가 해줄 수 있는 사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저는 뭐 내후년쯤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이 올해의 브렉스루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월드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 갖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요. 기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구글뿐만 아니라 그럼 테슬라 옵티머스 봇도 하고 있고 뭐 네. 피규어 AI도 하고 있고 다 네. 로봇 회사들도 다 그 똑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여기 도달함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월드 모델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건 테슬라도 그 정도의 브렉스루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밝히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한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하도가 됐던 것은 언어 모델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롱텀 메모리가 떨어지는데 그걸 작년 말에 구글이 좀 풀면서 오픈 AI가 요즘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 시작하죠. 그죠. 요즘에 채팅창 이거 기억해야 돼라고 하면 딱 입력이 되죠. 기억이 되죠. 이것이 롱텀 메모리가 개선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2024년 작년 12월 31일 날 타이탄스라고 하는 구글이 연구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예. 로봇도 문제는 이걸 학습한 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롱텀 메모리를 갖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 이번에 올해 테슬라가 목표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물품이 안 오면 못 만든다고 하는데 5,000대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5,000대가 당연히 비디오로는 저쪽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을 거고 실제 공장에서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스케일 이펙트가 즉 규모의 경제 이펙트가 저는 러닝 커브가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2026년 내년 정도 되면 정말 큰 브렉스루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어쩌면 자율주행의 제도적인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휴머노이드 시장은요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어차피 일하는 사람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조업을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 있는 막 일자리 달라는 백인들이 그 제조업 가서 3D 업종에서 일할 거냐 일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대체해요. 로봇은 월급 안 줘도 되고. 그렇죠. 한국도 여러분 2024년에 국책연구소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까지 2050년인가 60년 정확하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한국 사회가 유지하려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4배 더 많아야 돼요. 4배.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저는 4배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감당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부분에 일자리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간다라면. 그러니까 어디서는 좀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그냥 휴머노이드로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대체된다면 규제가 많이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일자리 쇼티지가 난 부족한 현상에 로봇이 먼저 투입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주행보다 규제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사회적 갈등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하. 그거는 이제 택시 운전사분들이 이제 반대하는데 자율주행은 로봇 투입이 되는 건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해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러면 이걸 와인 아시죠? 그러면 이제 로봇이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속도와 또 이게 현장에서 저출생 현상 때문에 또 사람이 모자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맞을 수도 있겠고요. 로봇이 또 그렇게 빠르게 또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춤추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년 전쯤이었나요? 진짜 사람이 쫄쫄이 입고 나와서 춤췄을 때 다 막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2022년. 네. 22년인가요 그게? 사람 갖고 장난하냐.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옵티머스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불과 3년 사이에 네. AI 챗GPT도 공개된 지 얼마 안 저도 됐습니다만 비웃었던 기억이 나요. 2023년에 로봇데이 한다길래 뭐 대단한 거 했어요. 또 춤추겠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등장을 했던 건데요. 저도 2023년에는 로봇데이를 테슬라가 한다길래 2022년에 사람이 춤춰놓고 삼차례 옷 입고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비난을 했거든요. 무슨 테슬라가 로봇이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걸 처음에 선보였고 중간중간 막 무릎도 이따시만 하고 막. 네. 근데 점점 더 얄쌍해지고 있고 처음에 프로토타입으로 쫄쫄이 입고 보여줬던 거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 3년 사이에 불과. 그렇죠.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선도 좋아졌지만 이번에 춤추는 거 보면은 여러분 테슬라는 옵티머스는 다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도 갖고 있지 않은 발가락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발가락. 물론 5개 발가락이 아니라 우리 이제 발로 치면은 발가락 전체가 하나의 발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발가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여러분 디딜 때 균형을 잡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도 사실 새끼 발가락 하나 잘라지면은 서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발가락이 없으면 인간은 균형을 못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균형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와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니트리가 유니트리만 밝히고 있어요. 유니트리는 자신들이 로봇에 들어간 배터리가 2시간짜리예요. 2시간밖에 못 가고 여러분 그 마라톤 대회 보셨잖아요. 예. 정말 대단하죠. 근데 중간에 뭘 합니까? 배터리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 시간 동안 못 뛰어요. 예. 지금 로봇의 문제는 2시간 외에는 어떤 데도 피규어 AI 이번에 BMW 공장에서 24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8교대로.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소모 시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덤블링 하는 거 칭찬하시는데 덤블링 많이 하면요 배터리 금방 써요.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동차 연비 그렇게 막 급가속하면 연비 떨어지는 거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근데 예. 자동차는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많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슴 외에는 없어요. 음. 거기다 배터리 조금 열었는데 자꾸 덤블링하고 그러면 음. 그냥 저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용적인 지금 휴머노이드 만들 때는 어떻게 바퀴를 다 로봇 바퀴를 달아서. 바퀴를 달잖아요. 예. 다리가 아니라. 예. 그만큼 균형이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훨씬 더 가장 많은 균형이요. 이거 뭘 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다리에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 잡는 거. 실시간 계속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근데 발가락만 있어줘도요. 훨씬 더 균형을 잘 잡습니다. 이야. 발가락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엄청난 거네요. 차이죠. 야. 발가락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 야, 로봇의 발가락까지도. 이번에 그 아까 중국 네. 유니트리였죠. 네. 180cm 텐공 음. 달리기 대회 했었고 네. 얼마 전에 그 격투기 격투기 대회도 했었고요. 열렸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필요해요. 한국도 아마 로봇을 하면 자꾸 로봇 갖고 가고 우리도 했던 게 뭐예요? 뭐 축구 대회, 뭐 한일 축구 대회, 뭐 한일 로봇 축구 대회 예, 뭐 로봇 축구 했잖아요. 대회. 그런 걸 해야 국민들이 와우 뭔가 이거 세금 쓰는 거 어. 잘하고 있다. 어. 우리 국뽕도 좀 들리고 우리 로봇 잘한다, 짱한다, 짱이다. 예. 전 세계가 뭐 중국의 로봇을 쳐다보고 있다. 사실 쳐다봤잖아요. 네. 난리가 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뿜뿌대고 예. 그리고 막 여기다 돈 더 투자해도 아무런 저항이 없죠. 그런 그러니까 이런 쇼잉,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 효과가 어느 정도 산업 정책에 필요합니다. 왜 자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덤블링 했겠어요? 투자자 찾으려고. 그 구글이 한번 인수했다가 그럼 덤블링 구글 앞에서 해야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한번 인수했잖아요. 그럼 소프트뱅크 앞에서 덤블링 3번 해야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인수하려니까 거기서 5번 해야 되잖아요. 적절한 그 보여줌이 필요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그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격투기 하면요 그 로봇 금지시켜야죠. 로봇들한테 마라톤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냥 쇼잉. 네, 근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투자 분위기도 좀 살리고 아. 기술의 우월성도 좀 보여주고 아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브렉스루는 정말 발가락이 생기고 손이 인간하고 똑같아지고 배터리는 적게 쓰면서 또 배터리에도 브렉스루가 생겨서 한 번 충전하면 8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친구. 제 옆에서 막 일하다가 저 배고파요. 그러면서 막 충전하러 가고 이러면 일 시키려 했더니 충전 아직 안 됐어요. 막 그러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네네네. 공장에서 어떻게 그 비싼 로봇을 아무리 가격을 다운시켜도 8교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8대를 한 인간을 대체하는데 8대를 산다? 그럼 이건 인간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미안하지 죄송한 얘기지만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되는데. 약간 그 로봇 격투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호신용 로봇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저쪽에서도 하고서 이거 금지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그램상으로 금지시킬 겁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하기가 너무나 편하잖아요, 사실은.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탈착식으로 하는 것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니오가 휴머노이드 그렇게 하죠. 로봇이 예를 들어서 한 허벅지쯤에 보조 배터리 놓고 있다가 이거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가 가서 이거 떼놓고 새 거 갖다 끼워놓고 이거 충전 코드 꽂아놓고 다시 그래서 아마 일하러 중국이 가고. 곧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배터리도 뭐 아무리 싸져도 이런 거를 그럼 또 보관하고 뭐 관리해야 되는데 가장 좋게는 좀 오래 가면 제일 좋죠. 효율성으로. 효율성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가져오는 걸 보통 얘기를 해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지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네. 그래 우리도 점심 먹으러 갈 때 잠깐 공장 쉴 때 가서 자기는 충전이라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막 일하고. 근데 이 운영 비용과 여러 가지에서 부품 수가 적을수록 좋고 로봇의 대수가 적을수록 좋고 배터리 개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단순하게. 유지비와 운영 유지비를 메인터넌스 비용을 생각할 때 그렇죠. 이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모듈화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일하다가 손을 다쳤다. 그러면 이제 손목 빼갖고 요것만 갈아 끼우고. 네.
거의 다 와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까 그거 참 궁금했다. 옵티머스 봇 5,000대 네.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5,000대를 똑같이 줄 세워놓고 교실에서 뭐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야 너네 다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 대만 교육시켜 놓으면 그렇죠. 한 대한테 저기 쓰레기 버리는 것만 연습시키면 나머지 다 쓰레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두뇌는 동일하니까. 근데 한 대한테는 반드시 쓰레기 봉투 하는 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 할 때는 휴머노이드를 대상으로 행동을 쫓아가게 우리가 이제 이상한 모자 쓰고 이상한 장갑 껴가지고 하면은 로봇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 연습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서버에 유튜브 데이터 요주면 그 지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5,000대가 됐든 10,000대가 됐든 똑같이. 그게 또 그리고 무서운 거죠. 그 GPU만 빵빵하게 있으면 전기만 빵빵하게 있으면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중요한 거죠. 기술하고 그것도 역시 기초 기술하고 이것만 만들어주면 얼마나 빨리 학습을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제 AI 측면에서 되게 필요한 인프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에서 좀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할까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80%를 중국의 부품에 의존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까는 게 뭐냐면 미국의 언론들이 심지어는 아이폰에 나사 공급하던 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 나사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는 미국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가격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머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 기계공학자들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도 최근에 기계공학과는 급감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인텔리전스가 만나는 거잖아요. 네. EV와 인텔리전스가 만나는 거고 이 로봇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로봇이 있었죠. 로봇 8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뭐 많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코봇이라고 하잖아요. 협력 로봇. 네. 다 전통적인 지능 없는 로봇이잖아요. 인간이 그냥 코드 여가지고 명령을 해줬던 뭐 두산 로보틱스도 다 지능 없는 로봇이었고 이제야 이제 AI를 도입을 하려는 거고 이제 엔비디아랑 파트너십 맺는 거고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하드웨어를 정말 잘하는 곳이죠. 근데 AI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를 해서 특히 액추에이터는 이제 모터인데 전기 모터죠. 근데 네. 우리식으로 치면 근육이죠. 네. 그렇죠. 인간의 손에 그러니까 이 근육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물론 여기다가 신경까지 여야 돼서 인간의 손에 양쪽 손을 다 합치면 14,000개의 신경이 있대요. 언젠간 궁극적으로 로봇이 추구해야 될 것은 14,000개 신경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뜨거운 거니까 이렇게 손 빨리 뛰고 이게 또 잡았을 때 여러분 느낌의 이게 무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은. 예. 로봇은 그걸 모르거든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근육뿐만이 아니라 신경계까지 발전을 해줘야 돼요.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해야 되지만 액추에이터 기술도 많이 발전해야 되고 배터리 기술의 브레이크스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덴서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지금 저는 에너지 배터리 인류의 역사상 여러분 그냥 초기에 자동차 초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아직 헨리 포드의 시대를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원계나 뭐 LF 배터리가 어떤 게 우수하니 이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이벤트. 전고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나트륨도 소금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궁극의 배터리가 뭐가 될지는 잘 몰라요. 정말로 에너지 덴서티는 계속해서 높여내야 되는 거고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리사이클링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이 가야 될 일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화학 연구하는 사람들 당연히 많아야 되죠. 지금도 유능한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서의 브렉스루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에서 브렉스루가 있어야 되죠. 이 액추에이터 만드는데 또 히토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히토리 수출 금지하니까 바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올해 5,000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히토리도 또 필요한데 히토리가 적게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테슬라가 잘하는 것이 모터의 히토리를 계속 조금씩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리 함유량을 없애는 모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혁신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분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고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시장보다 30배가 더 클 거라는 어떠한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이 시장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들 것인가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원과 산업정책 이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하는 게 기술도 제조업인데 예전에 어떤 언론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중에 각 나라별 어디가 잘하는지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고 우리나라는 배터리 정도는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품 하드웨어 인프라
생태계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이고요. 와, 오늘도 강정수 박사님 통해서 정말 입체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네, 다음에도 또 한번 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